다시 할게요. 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목 볼 건데요. 뭐 지목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좀 챙겨 가셔야 되고요. 항상 지적법 공부하실 때는 전체적인 체계를 꼭 좀 정리하시고요.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이제 외부에 공시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그죠? 하나의 필지가 만들어지면 한 필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러한 정보 안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래요. 이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는다, 그죠? 그럼 권리관계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요. 이처럼 토지의 표시를 누군가 조사, 측량을 해서 이제 이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결정해주는 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죠? 그럼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장부인 지적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을 할 거고요.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 하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공시하자. 여기까지가 1단계가잖아요. 그럼 1단계 과정에서 작년 3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2문항 중에서 6문항이 나왔다고요. 1단계에서.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이제 필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하나의 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그죠? 근데 대한민국의 소재지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소재를 어떻게 결정해라 라고 나와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다? 지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지목,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면적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지금 이 시점이 이르다면 이르고 늦다면 늦을 수도 있는데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법의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을 지금 내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은 항상 인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어 들어가거든요. 그냥 매일 왔는데 오늘은 이 공부 안 해, 오늘은 이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체계를 잡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말씀드리고요. 그럼 제가 지목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목 끝나면 뭐 할 거다? 경계. 끝나면 면적.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갈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목 보는데요. 그럼 지목에서는 출제인이 1순위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지목의 구분이에요.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가 총 28가지가 있거든요. 이 28가지를 암기하는 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요. 2순위는 표기, 지목의 표기 방법이에요. 지목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1순위와 통상 2순위에서 그냥 정답이 다 결정돼요. 근데 90% 이상은 1순위, 지목의 구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목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목의 정의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는데,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냐면 주된 용도, 이 말이 키워드예요. 그럼 잠시 후에 제가 여기 2번에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설명할 건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개념은 잡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목 국정주의,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뭐 이런 말은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기본 원칙 1번, 2번, 3번, 4번은 무슨 말인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에 몇 개의 지목? 한 개의 지목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지목의 구분 28가지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지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필지에 2개의 지목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필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게 한 필지인데 이만큼의 부분, 지금 제가 체크한 이만큼의 부분은요,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을 짓게 한 부지다라고 하면 지목은 대로 구성하거든요. 또는 공장시설물을 짓게 한 부지다 하면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예요. 학교시설물 짓게 한 부지는 학교용지겠죠. 근데 이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다른 용도는 별도의 지목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필지 내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만약에 공장 시설물 내에 뭐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 시설물 내에 A란 용도의 토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국어적으로 봤을 때 공장 시설물 어디에 있다? 내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지목을 별도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시설물 내에 또는 공장 시설물 안에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지목은 뭐다? 주된 용도인 이것으로 결정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반하는 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하는 내용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3개. 그 3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아파트 시설 부지 내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아파트 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파트 내에 있다라는 말은 뒤에 뭔지는 몰라도 지목은 뭐로 결정해야 한다? 대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 아파트 내에도 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는 지목을 도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지목은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주지목 추정 원칙입니다.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됐고요. 용속성의 원칙. 용속적이다라는 말은 반대말은 뭐예요? 일시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목을 결정할 때는 지속적으로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일시적 목적에 의해서는 지목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을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한 부지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로 해라? 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여기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는 꼭 좀 알고 가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 지목의 구분은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얘가 지목이고요. 얘가 용도예요, 용도. 그럼 이런 용도일 때는 이런 지목으로 등록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없으니까 제가 항상 3가지 용도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하라 하거든요. 딱 3가지만.
그걸 먼저 정의하고 갈게요. 임야, 유원지, 잡종지. 이 세 가지 지목의 용도는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출제인이 박스 형태로 용도를 내어가지고요, 잡종지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고르세요.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고르세요. 유원지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목의 용도만큼은 반드시 다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비교 검토를 해드릴 건데, 비교 검토할 때 여러분 또 책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라는 지문과 아래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면 답. 근데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서 뭘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뒤에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이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식물을 주로 뭐 한다? 재배하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전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비교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인데 여기에서 연하고 뭐다? 왕골. 얘네들은 좀 조심해 두셔야 돼요. 연, 왕골이 뒤에 뭐 되고 있습니까?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 왕골이 연하고 왕골이 자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생할 때는 지목이 뭐냐면 유지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두셔야 돼요. 연, 왕골이 자생하면 뭐다? 유지. 재배가 되면 답. 이렇게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과수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가 과수류라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다 과수원이에요. 근데 이 과수원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수원하고 목장용지에서. 목장용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초지를 조성하는 토지, 뭐 축사, 뭐 이거 보시면서 다 목장용지인 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금방 주지목 추중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과수원하고 목장용지예요. 그러면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얘네들 추가해가지고 뭐다?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래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로 한다? 대로,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네. 아니,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원래부터 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원래부터 대가 맞아요.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근데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목을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 간다고요. 가령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직원들 숙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직원들을 숙소로 하기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그때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 뭐다? 공장용지라고요, 공장용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 관사 있잖아요, 그죠? 사택, 그죠? 그럼 학교 시설물 부지 내에 교장 선생님 사택이 있다면 그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 뭐다? 학교용지인 거예요, 학교용지. 그런데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으면 이때는 지목을 과수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겠다? 대로 해가지고 별도의 필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한 필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과수원 내
목장용지 내 묘지 내에 있는 뭐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뭐로 한다? 대로 한다. 이 세 가지는 추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별도로 지목을 준다라고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임야. 임야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원문을요,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암기하실 때 수죽, 암자, 모습방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수험생이 좀 빨리 가고자 하는 목적에 수죽, 암자, 모습방 이렇게 암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수가 뭐예요? 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몇 번 읽으세요. 몇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리듬감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암기하시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임야는 이 용도 전부 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류 등이 이렇게 보면 용출이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뭐한다? 운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용출일 때는 뭐다? 광천지가 맞지만 운송일 때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광천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광천지가 나오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뭐가 나오면 용출이냐 운송이냐 따라서 지문의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서 용출 나오면 광천지, 운송 나오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잘 나와요. 광천지가. 간단한 건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염전입니다. 염전. 근데 염전은요, 굳이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소금, 채취, 이게 뭐다? 염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일 재현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잖아요. 바닷물 끓여들여가지고 햇빛에 뭐 한다, 산화시켜가지고 결정체를 걸러내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천일 재현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뭐라고 되어 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이 뭘까? 공장용지지. 이걸 염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 채취 염전 간단한 거거든요. 대도 주거 사무실의 점포와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문화시설 얘네들을 따로 좀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목이 대할 때 주거 사무실의 점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게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극장이 지목이 뭐다? 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이 있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지목이 유원지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지목의 용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해야 될 게 임야하고 유원지하고 잡종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원지 용도가 9개가 있는데 그 9개 암기할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지목이 뭐다? 대인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지목이 뭐다? 유원지. 이 리듬감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암기할 때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헷갈리면 요즘은 학생들 보면 우리 때는 학교를 매일 가야 되지만 요즘은 학교를 빼고 싶으면 생활체험인가 이런 거 가지고 학교를 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그러니까 야, 생활체험 부모님들하고 어디 갔다 왔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자녀가 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박물관 갔다 왔어요. 이거 하고 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동물원 갔다 왔어요. 이거 하고는 퀄리티가 어떤 게 좀 높아 보여요? 박물관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높아 보이는 애들은 지목이 뭐다?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지목이
유원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당연히 대인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장 용지도요. 다 뭐예요? 공장 시설물의 부지예요. 공장 시설물의 부지.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그럼 1이 뭐예요? 공장 시설물의 부지. 두 번째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다란 말이죠. 국어적으로. 그러면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이 안에 있으니까 지목은 뭐로 한다? 공장용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료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원이.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지목이 돼요. 주거 사무실의 점포 등에 해당하거든요. 대에 해당하는데 얘가 어디에 있으면 공장 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으면 지목은 뭐다? 공장 용지.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가볼게요. 학교 용지는요. 학교 교사와 이렇게 나오면 뭐다? 학교 용지겠죠,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주차장. 주차장도 쉬워요. 주차장이 뭐예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잖아요. 주차. 그죠? 주차. 자, 그런데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그래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그럼 이런 애들은 그럼 주차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주차장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목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지목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토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또 그게 일시적이냐 일시적이지 않느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그 지목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만 우리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지목이 뭔데? 주차장인데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물류장이라든지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건 아닌데 얘를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하죠. 근데 또 그게 제외면 여기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아닌 것에 또 아닌 거는 뭐다? 주차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시설물 부지 뭐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지목은 뭐다? 주차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에서 암기할 때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시설물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 이 건물에도 주차시설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지목을 주차장이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설주차장이라고요. 근데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하루에 수만 명인 거예요, 가령. 그러면 주차시설이 폭증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주가 이 옆에 인근에 별도의 공터를 사가지고요. 또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별도의 공터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거는 독립적인 뭐로 볼 수 있다? 주차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시설물 부지 뭐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유소용지. 이 주유소용지, 여러분 주유소에 뭐 하러 가요? 기름 넣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의 판매. 이게 뭐다? 주유소 용지라고요. 전부 다 자동차 연료들이잖아요. 그죠? 수소 자동차 있죠? 요즘 대세가 뭐다?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료를 판매하는 부지가 뭐다? 주유소 용지거든요. 근데 얘 지문은 출제인이 잘 안 물어봐요. 가끔씩 물어보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주유소 용지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의 부지.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의 부지. 그럼 얘는요, 뭐하고 굉장히 흡사하냐면요. 잠시 후에 볼 겁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가 지목이 잡종지거든요. 제가 또 금방 잡종지의 용도는 다 암기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비교하세요.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지목이 뭔데? 주유소 용지인데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지목이 뭐다? 잡종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창고 용지. 의외로 잘 나옵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이 창고 용지. 그 다음 도로 볼게요. 자, 도로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교통운수를 위하여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철도 용지도 보세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보이죠. 그럼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일단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놓고 그 뒤에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궤도,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 공작창. 한 세 가지 대표적으로 궤도, 역사, 공작창 이렇게 나오면 철도 용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로는 문제니까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용도가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딱 낼 때 아래의 용도 중에서 지목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면 1, 2, 3, 4, 5 이렇게 내면 정답 몇 번? 5번 딱 체크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아래 것도 암기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는 암기하기 편해요. 도로로 개설된 토지, 그 다음에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꼭 점포처럼 느껴지거든요. 지목이 대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뭐다? 도로라는 거. 며칠 후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고향길 가겠죠?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죠? 라면을 먹든 떡라면을 먹든 볶음밥을 먹든 짬뽕을 먹든 뭘 먹을 거예요. 그 먹을 때 애들한테 한 수 가르쳐 주라고요. 지금 니네들 도로 위에서 밥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뭐다? 도로. 이제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일 거고요. 통로가 다 뭐다? 걸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방은요, 이 방자의 방짐을 딱 찍으면 돼요. 조수, 자연, 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그죠? 방이 뭐다? 제방이에요. 그냥.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방수제. 이렇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만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만 가지고는요, 이 지목이 하천인지 국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하천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똑같죠? 뒤에 뭐다?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나오면 국어가 되는 겁니다. 국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랑 있잖아요. 또랑. 또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랑.
근데 하천은 또랑의 개념보다 좀 큰 개념. 한강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강을 보면서 또랑이다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수의 흐름이 유량이 좀 크면 일반적으로 하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자연 그대로의 현상. 그때는 뭐다? 하천. 인공미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다? 국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둑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둑 조심해야 돼요. 둑. 여러분, 둑 이렇게 말하면 둑 하면 뭐가 먼저 연상되냐면 제방처럼 느껴져요. 둑 이렇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방하려면 뭐다? 방이 제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둑은 암기할 때 제방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인공적인 수로와 둑은 지목이 뭐다? 국어. 이렇게. 그럼 유지. 자, 유지는요. 유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고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토지들의 용도는 다 뭐로 가겠다? 유지.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은 다 물이 고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주의해야 한다고요. 왕골이 뭐 하는? 자생하는 이렇게. 금방 우리가 답에서 왕골을 뭐 하면? 재배하면 지목은 답인데 왕골이 자생이 되면 지목이 뭐다? 유지크다. 여러분, 양어장은요. 수산생물의 번식 및 양식, 수산생물의 번식 및 양식을 위한 갖춤 부지는 양어장인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 육상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해상에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두리 양식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양식하면 꼭 바다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해상에서 수산생물의 번식 및 양식을 갖춘 부지는요, 지목이 없습니다. 왜? 바다는 토지의 등록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이 아니라 뭐다? 육상에 이 말이 키워드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수도용지 있잖아요. 이거 의외로 출제인이 잘 물어봐요. 진짜 쉬운데. 이거 다 뭐예요? 수잖아요. 취수, 저수, 도수, 송수, 배수. 그죠? 수가 뭐다? 수도, 용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다음, 공원. 자, 공원은 이걸 암기해야 돼요. 국계법. 국계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다 공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공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및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국계법. 이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묘지공원이 좀 이따가 볼 거거든요. 묘지공원이라는 공원이 표현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라는 거.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공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지목은 다 뭐다? 공원인데 묘지공원만큼은 지목이 뭐다? 묘지.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의 부지가 다 뭐다? 체육용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다 뭐다?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이잖아요. 근데 두 개만 조심하자고요.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 이거는 조심하자고요.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조심해야 될 이유가요. 유원지를 좀 보면 유원지에 뭐가 있나요? 경마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얘하고 조금 비교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출제인이 승마장, 경륜장, 경마장 이렇게 세 개 딱 섞어 놨을 때 조금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하고 경륜장은요,
대한체육회 소속입니다. 근데 경마장은요, 마사회 소속입니다. 마사회. 그래서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지로 이제 넘어올 건데, 유원지에서 이거 금방 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했잖아요. 그죠? 뭐하고 비교했죠?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하고 비교했거든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지목이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지목이 유원지. 그다음에 승마장과 경륜장은 뭔데? 체육용지인데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하면서 유원지의 용도 9가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수영장. 수영장은 어떤 느낌이죠? 꼭 체육용지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영선수 유명한 그 박태환 씨 있잖아요. 그 친구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위선양하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 친구가 수영장에서 수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원지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박태환이가 수영하는 곳은요,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수영하는 것이지 수영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수영장은 그냥 어린이 물놀이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의 수영장은 뭐다? 어린이 물놀이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체육용지가 아니고 어린이 뭐라고요? 물놀이터. 자, 물자 하나 빼면 뭐가 남죠? 어린이 놀이터가 남죠. 그래서 수영장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에 갔는데 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다? 수영장. 이렇게요. 이렇게 식으로 연상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암기할 때는요, 유선장, 낚시터, 야영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세 개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배 타고 뭐 합니까? 낚시하잖아요, 낚시. 배 타고 뭐 해라? 낚시하죠. 낚시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해라? 야영해라 라는 겁니다. 배 타고 낚시하고 마지막 야영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도 9가지를 암기해라고요. 그 만일의 경우에 박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목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거든요. 한 해 12문항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제가 말씀드린 임야, 유원지, 특히 9가지잖아요. 9가지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암기 안 되시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하는 순서도 잡아드렸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유원지, 승마장과 경륜장은 뭔데요? 체육용지인데 경마장은 유원지. 이렇게 놓고 어린이 물놀이터인 수영장, 물자 빼면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 뭐 타고? 배 타고 뭐 하고? 낚시하고 그 다음 야영하러 가자. 그래서 9가지를 딱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유원지까지 마무리했고요. 종교용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용지는 종교의식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봐볼래요? 예배, 법요, 설교, 제사가 조금 이질감이 있죠. 종교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 사찰, 향교가 조금 이질감이 있죠. 그래서 요거 2가지 좀 조심해라고요. 향교. 향교는 꼭 국가유산처럼 느껴지거든요. 문화재나 이렇게 국가유산처럼. 그래서 향교는 사적지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라고요. 향교는 뭐다? 사적지가 아닙니다. 향교는 뭐다? 종교용지라는 거. 그래서 교회나 사찰이 종교용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조심하자? 향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적지. 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부지가 뭐다? 사적지예요. 자, 근데 뒤에 이거 한번 볼래요?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거. 학교용지. 잘 보세요. 국어에 천천히.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러면 하나만 2개 종교용지하고 공원을 빼버리죠. 학교용지의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달리 말하면 학교용지에 있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읽어볼 필요 없이 지목은 뭐다? 학교용지. 그럼 공원에 있는 하면 공원.
그럼 종교용지에 있는 나오면 종교용지지 지목을 별도로 사적지로 주지 않는다고요. 원래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된 토지는 사적지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으면 학교 용지로 된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으면 뭐 한다? 학교 용지로 해야지 사적지로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경주 뭐 저희 때는 뭐 저는 아랫지방에 살았으니까 우리 항상 가면 수학여행은 경주였거든요. 경주 불국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경주 불국사는 사적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죠. 불국사 사찰입니다. 사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석가탑,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럼 석가탑과 다보탑은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들이잖아요. 그럼 석가탑, 다보탑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된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뭐로 해야 되는데 사적지가 맞는데 그게 어디 안에 있으니까 불국사 안에 있을 때는 사적지를 하지 않고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토지를 관리하기가 편해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묘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당연히 묘지고요. 봉안시설, 낙골당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금방 그랬죠.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목을 뭐로 결정한다? 대. 그래서 여기서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묘지공원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지목이 뭐다? 묘지라는 거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근데 유원지, 임야, 잡종지만큼은 반드시 정리해 놓고요. 제가 비교 검토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좀 수월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제가 주유소 용지에서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이에요. 제가 이어서 읽어볼까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지문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뭐다? 주유소 용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뭐다? 잡종지.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물건이 보이거든요. 물건. 금방 우리가 물건과 관련된 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실내에 물건을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면 지목은 뭐다? 잡종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연상작용이 되는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 자,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지목이 뭐다? 잡종지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고 흙을 파내는 부지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잡종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지목은 잡종지인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다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은 다 뭐로 가면 된다? 잡종지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선생님,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 중에서 주차장도 있었잖아요. 주차장은 지문을 보면 알잖아요. 주차 시설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차와 관련되는 애들은 대부분 어디로 간다? 잡종지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공항시설과 항만시설까지 하면 크게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요. 그럼 지금 제가 체크 안 한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냐면
내가 체크 안 한 부분들은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썩 좋을 만한 것들이 있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옆에 도축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거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 야외 시장이라든지 공동 우물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의 토지 옆에 있을 때 좀 불편한 애들은 다 어디로 보겠다? 잡종지 그렇게 몰아버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28가지 지목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한 번에 내가 다 암기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수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과 체크한 거 있잖아요. 수시로 한 번씩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오늘 단모 하실 거잖아요, 단모. 단모 하면서 오늘 이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또 비교하면서 정리하겠죠?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요. 자,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저는 묶어서 그냥 뭐라고 한다? 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장에는 뭐로써?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지적도와 임야도는 저는 묶어서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면에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로 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은, 자, 앞에 있는 게 지목의 정식 명칭이에요. 앞에 있는 게 뭐다?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지적 공부 종류 중에서 대장이라는 곳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이 정식 명칭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도나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기록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첫 글자를 따서 지목을 등록시켜라는 겁니다. 가령, 자, 목장용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대장에 목장용지가 등록되면 지목해가지고 뭐다? 목장용지 이렇게 다 적는데 도면에는 뭐만 적겠다? 목 이렇게만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적는다. 근데 도면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를 적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첫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첫 글자를. 그런데 첫 글자를 쓰지 않고요.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애들은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네 가지 지목은 꼭 암기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 글자로 쓰는 거. 그래서 암기할 때는 차, 장, 천, 원. 차장님에게 버스비 얼마 낸다? 1,000원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차장은 왜 첫 글자를 안 쓰고 두 번째 글자를 쓰냐면 첫 글자를 쓰면 뭐가 돼요? 주죠, 주. 주는 뭐가 있냐면 주유소용지가 있거든요. 주유소용지를 주로 써버려요. 그럼 중복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공장용지는 공을 쓰잖아요. 공원하고 중복이 일어나버려요. 공원하고. 그럼 유원지를 만약에 유로 쓰잖아요. 유지하고 중복이 돼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장용지, 유원지는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겁니다. 학교용지하고요. 하천 보세요. 하천은 만약에 하를 써도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하천에 기억자 하나만 딱 긁어버리면 학돼버리죠. 학교용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위변조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장, 천원 해서 네 가지는 몇 번째 글자를 쓴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차장, 천원. 차가 뭐다?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해서 네 가지 지목은 따로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를 쓰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목 마무리했고요. 지목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러분이 봐도 출제니 지목은 지목의 구분 28가지 중에 내는 게 훨씬 더 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니 부호하고요. 지목의 구분을 같이 내는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목 구분만 두 문제 내는 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다 해도 평균 70점 넘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근데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틀리더라고요. 왜 틀린지 아세요?
대부분 반드시 나온다라는 애들은요, 수험생 입장에서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막 수험생들이 뭐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보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 뭐 지상경계 결정기준, 고조무중, 고주요 막 수험생이 암기 잘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반드시 안 나온다고요. 왜? 수험생들이 하지 말아도 그건 암기하더라고. 근데 꼭 하세요 하는 것은 암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하기가 싫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은요, 내가 하기 싫어 하는 것들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공부해야 돼요. 거꾸로 공부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해야 60점이 편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목은 뭐 한다? 반드시 나와요. 지번 강의할 때는요, 이 앉아 계신 분들 알기 전에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지번이 5년 동안 안 나왔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강의할 때 지번이 5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번을 34회 때부터 밀었거든요. 33회 때부터.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번이 30회 안 나왔고, 31회 안 나왔고, 32회까지 안 나왔고, 3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번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34회 때는 꼭 나올 겁니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말했어요. 제가 34회 나올 건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35회, 올해였잖아요. 올해 작년 시험 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35회 때는 또 반드시 나올 겁니다 했는데 안 나왔으면 올해 또 제가 지번은 반드시 또 나온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지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번이 여러 번 시험 때 나올 개연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별표 2개 이상, 출제 가능성이 70% 이상이 되면 일단 가전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표 3개 되는 거, 반드시 나오는 것만 정리하셔도 기본 6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지목이라고요. 지목.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지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경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